여기 보시면 이 설계 제안서에서 프로젝트명이 에너지 전략형 기숙사 자동화 시스템 했는데 좋아요. 좋은데 범위 설정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기숙사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하게 되면 범위가 엄청 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정의가 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이 팀은 이 부분을 썼는데 이 부분은 잘한 건데 제안서에는 이 내용이 삭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제안서 수정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만 여기서는 삭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프로젝트 동기, 목적, 목표, 뭐 정당 분석 뭐 다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나름 선정 과정도 틀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것이 2하고 3이 어디로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요구사항 4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4 밑으로. 그 다음에 여기 문제사항이 아니에요. 문제사항 선정, 문제사항 분석인데 이건 아니죠. 뭘로 바꿔야 되죠? 애로사항이랄지 불편사항이죠. 또 불편사항에 대한 선정하고 난 다음에 그 불편사항에 대한 문제사항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거. 그 다음에 기존 시장 분석 좋아요. 이 기존 시장 분석도 어디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 요구사항 분석에서 일단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활용하더라도, 뒤에 가서 활용하더라도. 근데 아이디어 구체화 과정이 되어 있고, 또 이 구체화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설계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 이 아이템에서 제품 구상할 때 여기에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아이템에 대한 개요 들어가고 그에 대한 기능이 들어갈 거고 그 기능에 따라 제품 구상이 이루어질 거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시스템 모듈별로 설명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역할 그 다음에 기능별 설계 담당을 했는데 순서를 좀 바꾸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었고요. 담당이라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닌데 기능별 설계 담당이라는 것보다는 여기서 모듈별 설명할 때 기능별 설계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역할 분담에 그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추진 일정, 테스트, 작품 예상도, 그 다음에 개발 시스템 기대효과 참고문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검토 의견이고 이게 반영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근데 여기가 동기라고 하기는 좀 굴죠? 그러면 동기는 차라리 여러 개 쓰려면 밑으로 내려온 게 어떻겠는가 생각도 들어요. 목적, 목표 다음에 동기가 들어간다 할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목적하고 목표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고요. 막 섞여 있죠? 섞여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당성 분석을 했는데 좋은 내용이에요. 내용은. 근데 이것도 객관화돼야 된다는 거. 일상생활에 느꼈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그러는데 이건 절차죠. 분석이 아니라 절차였고 그래서 개발을 통해 직접 구현하는 것도 이게 설계 쪽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에너지 기숙 절약 시스템을 기숙사 적용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함 이것도 이 결과 아닌가? 정당성 분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려고 했던 아이템이 적절한가, 정당한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들어갔으면 좋았고,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선정에 주제 선정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냈어요. 뭐, 이 팀의 뭐 특징이니까 뭐 더 이상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 각각 하나씩 의견 내는데. 근데 이 투표를 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0이고, 이 0의 의미는 뭐고, 4가 있고, 1이 있고, 그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의미가 뭔지 명확히 모르겠다.
표시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의는 이게 이제 정의거든요. 근데 문지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이 투표한 게 이게 네 표로 제일 많이 나왔다는 소리인지 이 의견이 근데 뭔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거. 그래서 갑자기 일상을 불편한 점이 의견이 5개야, 투표수가. 근데 여기는 4대 1 이렇게 있는데. 누구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앞뒤가 서로 맞아야 되지 않을까, 과정들이. 그 다음에 현시장 제한 조건은 제가 다시 이 표 하나를 앞팀과 똑같이 한번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좀 보시라는 거. 그 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 제품 설계라고 했는데 그냥 최적 설계 총의 재료를 사용한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주어진 재료를 참고하여 기능을 추가. 이건 틀린 이야기죠.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주어진 재료 중에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걸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여기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좀 명확히 본인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이게 프로젝트 목표와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어떻게 정확히 이해하겠다고? 내용이 없죠. 시스템을 설계하고 역할을 분명히 나눈다 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쭉 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이 명확하게 분석도 안 돼 있고 안정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안정적으로 작동할 거죠? 그게 좀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가면서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라는 거. 좀 그런 게 있었고요. 요구사항 분석했는데 요구사항도 객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은 앞에 이 내용이 들어가서 이거에 대한 정리하는 부분, 이거 정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역량, 팀원들 역량 고려하라 그랬죠. 하나 더 추가해서. 그건 여러분들이 추가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적 요구사항 했는데 정의를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적 요구사항. 비기능적이 설계 목적에 맞는 시스템 구현이 비기능적 요구사항인가요? 이것도 좀 이상해요. 기능적 요구사항 아닐까요? 근데 뭐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고 이것에 의해서 그냥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에서 배우신 기능적 요구사항, 비기능적 요구사항에 대해서 너무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정리해도 충분하다는 거, 그것은. 그래서 이거 다 분석을 해서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기능적 요구사항은 뭐뭐뭐뭐이다. 근데 기능적 요구사항이 어떤 기능 베이스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능적 요구사항은 어떤 기능, 어떤 기능, 어떤 기능, 어떤 기능이죠.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먼저 감지해야 되죠. 센싱해야 되잖아요. 뭘 센싱? 크게 뭐 3개였던 것 같은데? 콘센트하고 전등하고 에어컨하고 3개였던 것 같은데 그 3개에 대한 것들이 기능이 어떻게 되는가 정 명확해야 되죠. 그 3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기능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기능적 요구사항은.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눠서 하라는 그런 것들. 근데 문제사항 선정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이디어 선정은 불편한 점에 대한 선정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어 있는데 문제점 수련 과정에 뭐 1, 2, 3, 4, 5, 6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는 거하고
저 여러분 해놨던 것을 표로 하나로 만들었어요. 어느 게 더 보기 편해요? 표가 편하죠. 응? 이 말을 지우고 이 표로 만드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생각해서 표를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거죠. 제품의 기능인가요? 제품의 기능, 제품의 만족, 일단 제품 환경적 고려.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 만족하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만족의 기준. 이쪽에 기준이 없으면 어떡해? 평가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 기준 가지고 평가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객관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설계 구성 요소는 이거 현실적 전제조건인데 설계 구성 요소 그냥 통으로 쳐서 퉁 쳐가지고 하나로 봐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정리가 될 건지. 그런데 어떻게 잘 정리를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 뭐 10개 여기에 나와 있던 13개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거든요. 저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 과정은 뭐 틀리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통합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 제일 높은 게 뭐였어요? 공유 킥보드 문제하고 에너지 낭비 문제, 배달 부품, 도난. 그것이 1차 선정이 됐어.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에너지 낭비 문제, 이거 문제인데 이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정한 문제에 대한 설정 기준을 판단함. 기준 선정 과정의 구현 가능성. 이것도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뭐 기술적 용이성 이렇게 아까도 이 표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각각 이 세 개에 대해서 또 평가를 추가적인 걸 했어요. 이건 뭐 잘 온 거예요.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맞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죠. 에너지 낭비 문제가 가장 높게 나왔어요. 근데 에너지 낭비에서 낭비 문제인데 뭐 전력 소비, 전기 화재 사고, 전기 화재 원인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서 이렇게 끌어왔죠? 이 부분이 문제상 분석인지 명확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나온 것이.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하게 왜 이게 나왔는지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정부 3대 에너지 효율 관리 프로그램이 딱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거예요. 이건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갑자기 왜 이게 튀어나왔는지. 그 다음에 일상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왜 나왔는지. 그럼 이 두 개 나와서 이 두 개를 통해서 뭘 결론으로 끌어갔는지. 그게 이제 이런 과정에 나왔을 것 같은데 서로 연결이 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좌우 여백으로 잡는 게 안 낫나? 응? 좌우로 통일하지 마. 좌우로 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문서 작업도 좀 잘해 앞으로는. 응? 한쪽으로 이거 보면 한쪽으로 일단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좌로 맞춤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라. 그 다음에 선정된 문제 상황 해결 방안 제시했는데 이 기수와 에너지 전략형 기수 자동화 시스템이 그냥 선결 방안이에요. 그래서 선정 과정이 명확하지 않고 아이템 구현이란 구체적인 요구사항 수렴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고 써놨어요. 갑자기 이게 튀어나와서.
근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튀어나온 것 같거든요. 여기서 온 거죠. 근데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올라가서 봐야 되잖아. 쫓아가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다가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좀 더 명확해졌으면 좋겠고, 그럼 이 과정에서 뭔가 좀 기술하고 나서 이걸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좀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서 기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이 들어가겠다는 그 내용에서 그냥 세 개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저것도 좀 이상하고, 앞에 잘 하다가 갑자기 이쪽에서는 그냥 세 개의 의견, 분명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했던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바로 튀어나와 버렸어요. 이게 초음파로 사람을 인식해 움직이는 옵션 자동 전등 제어? 저런 것보다는 먼저 좀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는 것은 어떤 기능에서 센서 중에서 하나 선택한 거니까. 저 빛감지도 마찬가지. 그래서 먼저 기기 제어나 전등 제어나 뭐 그런 것들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갑자기 또 해결 방안 평가하기 위해서 이 평가 도구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건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것도 표로 하나로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기준이라고 써놓은 거. 여기에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것을 세 개를 다 구현하겠다는 뜻인 것 같거든요. 근데 갑자기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합계로 해서 시간표대로 사용자가 없는 시간에 기기 제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최종 아이디어인가? 크기는 이상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 여러분들 지금 맥이 안 맞다고. 일관돼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그렇게 하고 시장 분석을 했어. 근데 세계에 대한 시장 분석이야. 에어컨 자동화, 스마트 온도 조절기, 스마트 정리 시스템,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 온오프 스위치. 이게 나왔어요, 갑자기. 이게 시장 조사가 갑자기 나와버렸어. 이것은 이걸 하나로 결정이 됐는데, 이걸로. 이게 뭐, 안 맞죠, 앞뒤가. 좀 정리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아이디어를 구체화했어요. 근데 뭐가 갑자기 아이디어 구체화 됐죠? 순서들이 좀 안 맞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객관적인 자료, 즉, 이거 기존 제품에 대한 시장 분석한 내용은 그대로 넘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선 먼저 에어컨은 종합 난방식 아닌가? 기숙사? 종합 냉난방 아닌가? 개별인가? 그럼 구분해야 되지 않나? 그럼 종합으로 하든지 개별로 하든지 그걸 먼저 써야지, 타이틀을. 그러면 개별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개별로 하면은 제실이 제일 중요하지. 제실 여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그거에 따라서 제어를 하겠다는 말이 나와야 되지 않나? 나머지 다 제실이야. 보면 전등 제어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틀려질 거고, 전등 제어는 사람이 있어도 장기간 뭐하고 이런 것들 좀 구분해야 되는데 막 혼용돼 있어. 그러니까 저녁하고 낮하고 좀 구분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콘센트 제어도 RPI 카메라로 콘센트 제어를 한다고? 이것도 난 뭔 말인지 모르겠어. 잘 생각해봐. 이것들이. 전부 다 좀 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다시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설계 아이템도 당연히 이런 것들을 하기로 했으면 이거에 관련된 것들로 해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 아이템 구현을 위한 기능 중심으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제품 구상할 때 콘센트를 비추는 카메라? 그것만 있으면 되나? 난 카메라로 콘센트 제어하는 것은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아이디어가 좋으면 좋죠. 근데 구현을 어떻게 할 건가에 또 틀려질 거고, 콘센트에 프로브가 꽂혀 있는 거 여부를 카메라로 확인해서 없으면 차단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온오프 어떻게 차단할 거예요? 벽에 있는 콘센트를. 그거 고민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모듈을 설명을 했어요. 에어컨 제어, 전등 제어, 콘센트 제어. 이 단계가 필요한데 안 돼 있거든요. 에어컨 제어를 하는데 온습도 제어를 하고 릴레이 모듈로 하고 전등 제어를 해서 저도 릴레이 모듈 일단 릴레이 모듈로 해서 온오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종합 관제가 아니라 개별 관제가 돼야 돼요. 그죠? 종합 관제 해버리면 한두 방에서 저렇게 한다면 다 차단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거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역할 분담은 이 팀은 넣어놨어요. 그래서 역할을 이렇게 분담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서 작성 이렇게 쭉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잘 하시겠죠? 쭉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하셨어요. 그다음 일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 칸트 다이아그램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쓰는 것보다 표로 다이아그램 써야죠. 보기 편하게 정리를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파트, 그러니까 이게 총괄이니까 이게 제일 뒤로 가야 될 것 같고 나머지 파트 먼저 오고 작성하시면 됐고 이게 이제 최종 일정이잖아요. 이 일정처럼 나머지 것도 같이 정리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테스트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고장 테스트 하겠다고만 돼 있죠. 그냥 각 기능 테스트, 기능 통합 테스트. 이 테스트 하기 전에 먼저 써야 될 게 뭐예요? 어떤 동작이죠. 어떤 동작을 할 거라는 것부터 먼저 정리해야지. 그래서 그 동작이 이루어진가 안 이루어진가 확인하는 게 테스트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제품 예상도 이 팀만 지금 네 팀 봤는데 프로 차트 좀 썼어요. 잘했어요. 근데 내용이 좀 이상해요. 이 팀만 이게 프로 차트를 했는데 제어 대상 및 순서가 적절한가죠. 근데 세 개 다 글 써놨거든요. 하나만 보죠. 자, 이 종료인데요. 스타트 아닌가요? 시작이죠. 여기는 또 시작이라 썼어요, 제가. 그래서 아마 여기가 시작이지 않을까. 라고 추론을 했습니다. 이렇게 스타트 했어요. 그럼 온습도가 적당한가? 노 하면 에어컨 켜지죠. 그럼 S 하면은 D기가 아니라 바로 이쪽으로 내려와도 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에어컨 켜기에 여기 다시 이쪽으로 가면 되지 않나요? 화살표가. 이거 다시 한번 보시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습도가 유지되는데 에어컨 꺼지면 되나요? 계속 시간제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덜랑덜 온오프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게 말이 틀리다는 거야. 온습도가 유지되고 있는가가 아니라 사람 유무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제실 여부야, 제실 여부. 사람이 없으면 꺼져야지. 니네들 지금 그 이야기였으니까, 앞에 설명이.
이게 이 항목이 잘못됐죠. 사람의 여부, 있는 제실 여부잖아. 그걸로 판단해야 되잖아. 없으면 까야지. 이게 잘못,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거, 나머지도 다 똑같아요. 이 절차가 다 좀 틀려요. 다시 맞추라는 거. 세 개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게 통합이잖아요. 통합이면 이게 통합 환경이 있어야 되고, 그 통합 환경 밑에 이게 세 개가 나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프로 차트 똑같아요. 이곳에 보니까 온습도 감지, 센서 감지 해서 지정 온습도 이상 시 릴레이 모듈 작동, 타이머 설정. 여기는 또 타이머가 있는데 위에는 없네. 여기에는. 그러니까 우아래가 있으면 서로 비교해서 반드시 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맞아야 돼. 잘 맞치. 이거하고 앞 위에 거하고 맞아야 되죠. 그리고 이건 통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하드웨어 구조. 이건 설명이지 구조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앞에 이쪽인 것처럼 여기에 뭐야? 기숙사? 에너지 전략 뭐 기숙사 시스템인가 그렇게 먼저 쓰고 거기에서 기능 뭐뭐이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해야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그런 것들로 좀 정리 좀 해달라는데 그게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 시스템은 기능 베이스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대 효과인데 갑자기 에너지 감축량 나오고 이산화탄소 감축량 나오고 에너지 전략형이 나오고 했는데 이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얻는 게 뭐냐는 거지. 그게 기대 효과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참고 문헌이 지금 2개, 3개만 넣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고 훨씬 더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내용을 보면은. 근데 3개만 쓰셨어요. 참고 내용 다 쓰세요. 자, 이거고, 이건 끝났고, 이제 발표 자료 보면은 이렇게 복잡해. 발표 자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더 키울게요. 발표 자료. 이렇게 됐지. 이제 발표 자료 봐봐. 이거 필요 없다고 했잖아. 발표 자료 했더니. 최종 결과만 넣어놓고 어떤 과정, 구두 설명을 하겠지. 근데 다 집어넣어놨어.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졌다는 거. 그러니까 보기도 힘들다는 거. 전부 다 그래. 보면. 이렇게 많이 집어넣어놨어. 이것도 표로 아까처럼 하게 되면 훨씬 더 간단하게 보일 거 아니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 그래서, 이건 또 보고서에는 이 내용 없어요. 좀 고민하셔라. 라는 거 정리 다시 하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다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